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종목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종목이 웬 말이냐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씩 그래도 보겠습니다. 증권주들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판이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낙폭이 더 커질 겁니다. 지수 대비 낙폭을 훨씬 키우는 증권주들입니다. 업종 지수가 무려 3% 넘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유한타증권, KTB 투자증권, 상상인증권 등 많게는 4, 5%씩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지금도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 또 멕시코 업체와의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규모는 1,7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16,100원대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이 종목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어떨까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또 한국전력이잖아요. 지난주도 그러했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그래도 연일 좀 잡히고 있습니다. 27,900원, 1% 넘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전력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살만한 종목이 없죠. 이런 가운데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소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국 소비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다도 아니고요. 몇몇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매기가 쏠렸습니다. 모나미는 결국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성통상 14%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이 무너지는 지난주 내내 가운데서도 코스피가 그나마 이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듯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종목 아니었겠습니까? 버텨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주는 종목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이 종목들마저도 빠져버립니다. 삼성전자가 2%대, 하이닉스 4% 가까이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이것마저도 좀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다. 그 단기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주가 방향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솔리드 그래도 지금은 플러스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5G 통신 장비주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을 논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그러하고요. 2분기 이거 이제 그냥 뒤로 젖혀놓고 3분기 진짜 버라이어티한 실적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시각에서 볼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실적이 최근 나왔는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 거죠. 하필이면 오늘 같은 시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0%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날 오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챙겨볼까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오늘 하락으로 둘 다 돌아섰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이 두 기업만의 기초 펀더멘털로 사실 움직이는 종목은 아닐 거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와는 반대로 기관의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사실 오늘 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계속적으로 받쳐줬던 원인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 이 점은 사실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나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다른 쪽으로 만약에 옮겨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게 되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차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 여건도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정도를 더 봐야 된다는 점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대장인 부분이 있는데 이 SK하이닉스가 낸드라는 D램의 감산을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섹터에 대해서 이제 수혜이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2019년 하반기에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뉘앙스로 이제 레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뭐 사실 파생적인 부분이 뭐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사실 글로벌 시황적으로 계속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IT 섹터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런 매수세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하반기로 가게 됐을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물량을 기관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가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을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기간이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그 다음번은 개인들의 투자다 매수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정말 전고점에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을 담아서 투자 의견은 좋아요 주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의견 드리고요. 뭐 숫자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 숫자적인 부분 뭐 지금 이미 주가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 발목 잡을 수 있는 부분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진단 내려보고요. 다음은 실적 잘 나온 기업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오늘 이제 저점을 딛고 반등을 좀 강하게 시도하는 모습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았더라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이보다 더 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졌는데 오늘의 반등, 의미 있는 반등입니까? 살펴주세요. 일단은 뭐 다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건 상한가랑 사실 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사실 효성중공업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주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양봉으로 끝나게 된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상승 패턴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뭐 음봉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대부분 많이 터졌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시가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손바뀜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부 모두 다 이 증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좀 강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건설 부분은 사실 10% 정도의 이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공업 부분에서 실적 성장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한 30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ESS 수주 관련돼서 사실 상반기에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조금 더 실적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이 레포트의 제목 자체가 너무나 딱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였어요? 스트롱 바이. 그게 끝이었거든요. 어. 그거를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네, 뭐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폭으로 증대됐다는 점 감안했을 때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가대 뭐 물론 이제 갭으로 이제 시작했다는 거를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 네.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오늘 매수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뭐 갭 메꾸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그래도 좋은 종목 그래도 싸게 사가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이런 만큼 뭐 공격적으로 지금 뭐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실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올 하반기까지 꾸준히 보자라는 의미에서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솔리드 볼게요. 일단 솔리드도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온 네, 상황이더라고요. 네. 분석해 주십시오. 그래도 뭐 이 효성중공업만큼은 아니지만 시장 대비 강하지 않습니까? 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5G 관련돼서는 하나대투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하나대투에서 나온 레포트가 워낙 이런 주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대투에 솔리드가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좀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포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2분기까지 실적은 그냥 그랬으나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니 솔리드를 매수해 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부가적인 내용은 뭐 이 통합 3사에게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중계기가 이제 점점 장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는 깔리게 될 것이고 뭐 이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글쎄요,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가 KMW나 이런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의 랠리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섹터 내에서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중간 정도로 가볼게요. 내일장 탑픽으로는 효성중공업 쪽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효성중공업이 바닥에서 크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이제 장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29일) 월요일에 거래가 끝났습니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악재와 이번 주 빅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경계감까지 깔려서 급락했던 한국 증시였습니다.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 WHO의 한국과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이 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도국 지위를 박탈당하면 특히 농산물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상해 종합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 한국처럼 급락이 아니고요. 제한된 하락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미국 증시 여타국만 봐도 한국 증시의 빈약한 팬더멘털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0일부터 31일까지는 미국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연준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을지 또 앞으로 상하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진전된 합의가 일어날지까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1.7%의 하락 권역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30선이 깨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2030선 테스트 구간에 놓였었는데 2029선의 월요일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2063선에서 시초가가 잡혔는데 2030선 하회하면서 2029선에 마감한 코스피 지수 체크해봤습니다. 코스닥은 643선에서 오늘 시초가가 잡혔습니다. 현재 근데 620선까지 깨지는 모습이고요. 3.98% 4% 가까이 하락하면서 620선이 깨지고 618선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너무 많이 사들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오늘 집을 나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3.6%까지 하락하면서 하락 권역에서 77,0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전자도 46,100원, 46,1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도 1.9% 하락권이고요. LG화학은 그래도 보합권까지는 올라와 주면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셔도요. 신한지주 제외하고는 빨간불을 켠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신한지주는 그래도 저번 주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은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는 0.5% 상승권에서 43,0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위부터 10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만 원 선이 다시 깨지는 모습입니다. 2.9%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CJEN의 콘텐츠줄 오늘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역시 3%, 3.6%까지 낙폭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오늘 괜찮았습니다. SK 머티리얼즈 호실적의 소재 국산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출발은 4%대 넘는 구간에 수초가가 잡혔는데요. 그래도 오름폭이 많이 둔화되긴 했네요. 1.05% 상승권역에서 마감 지었고요. 휴젤은 2시 부근에서 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4.1%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저희 이제 애국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애국주들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가격 제한폭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1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 모나미도 이어서 종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도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오늘 29%
오름세였고요. 5,910원에 종가를 형성한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테크놀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마이너스권에서 잡혔는데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가격 제한 폭이 역시 풀리지 않았습니다. 8,250원에 종가를 형성한 모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주간 시간인데요. 외국인들이 11거래 만에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625억 원 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이 그래도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사들였습니다. 기관 1,334억 원 사들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이 오늘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마지막 들어서 다시 매도세를 정리하고 매수로 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6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도 2.7억 원 사들이는 모습에서 그쳤고 개인 홀로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오늘 268선에서 마감이 지었고요. 외국인들이 4,700개 계약 팔아내는 모습, 기관은 5,800계약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745계약 팔아내는 모습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